안녕하세요. 레이디다즈입니다. 도가니 코팅용 붕사, 세공용 땜질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직접 땜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가니 코팅용 가루 붕사를 이용해 물 붕사를 만들고 실제 땜질 작업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준비물은 도가니 코팅용 가루 붕사, 유리 비커, 물, 알콜 램프, 그리고 교반용 스틱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알콜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불 세기가 일정해 붕사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유리 비커는 물 붕사를 만들기에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다만 비커를 토치나 가스레인지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높은 열로 인해 비커가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고 바닥에 붕사가 눌어붙어 세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비커에 붓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붕사를 녹인 비커는 반드시 세공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물 붕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커에 도가니 코팅용 가루 붕사 150ml를 넣고 여기에 물 300ml를 천천히 추가합니다. 알콜 램프로 가열을 시작하고 가열하는 동안 바닥이 눌지 않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루 붕사가 풀리면서 물의 색이 점점 우유빛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약 3분간 그대로 둡니다. 모든 가루 붕사가 물에 완전히 녹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라앉은 가루는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우유빛 용액만 플럭스로 사용합니다. 붕사의 입자 크기와 종류, 작업 방식에 따라 적정 농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붕사는 숫자보다 작업 중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가니 코팅용 가루 붕사와 세공용 물 붕사는 기본적으로 붕사라는 동일한 화학적 성분을 사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분이 아니라 용도에 따른 형태와 사용 방식입니다. 도가니 코팅용 붕사는 고온에서 도가니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가루 형태로 사용되고 세공용 물붕사는 땜질 과정에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에 분산시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료의 본질은 같지만 작업 목적에 맞게 형태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와 상태에 따라 땜질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땜질할 때 땜 조각이 자꾸 튀거나 밀려난다면 붕사 농도가 너무 진한 상태입니다. 가열 시 붕사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면서 정성껏 배치한 땜 조각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물을 조금 더 섞어 농도를 희석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금속이 빠르게 검게 변한다면 붕사 농도가 너무 연한 상태입니다. 산화 방지막이 얇아져 가열 중 금속이 바로 타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가루 붕사를 소량 추가해 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물 붕사는 붓으로 발랐을 때 금속 위에 얇게 남고 흐르지 않으면서 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상태입니다. 사용 후 비커에 남은 붕사는 다른 전용 용기에 옮겨 보관합니다. 비커 벽이나 바닥에 붙어있는 붕사는 따뜻한 물로 씻어주면 다시 녹으면서 쉽게 제거됩니다. 붕사는 물에 다시 용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긁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두기만 해도 대부분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이제 실제 땜질 작업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산화 방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상용 세공용 붕사에 비해 반응 속도와 안정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입자가 비교적 거칠고 순도가 때명보다 낮아 불균일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가니 코팅용 붕사는 세공용 땜질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용 세공용 붕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험용, 비상용, 그리고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레이디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